혹시 잡블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는 김동글이고요. 오늘은 특정한 주제가 없는 블로그도 전문성을 갖춘 주제 특화 블로그로 보이게 하는 법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로 원고료까지 수익을 내려면 딱 주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고르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죠. 당연한 거긴 해요. 어떻게 사람이 딱 특정한 관심사에만 관심이 있겠어요. 다 두루두루 관심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신청할 때도 고민됐고, 음악에서 다른 곳으로 바꿀 때도 고민을 했고, 실제로 수익화를 하려고 컨셉을 잡아나갈 때도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챗GPT랑도 계속 상담하고, 친구랑 얘기하고, 자면서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스레드에 적었는데, 프롤로그, 스킨, 소개글, 카테고리, 공지글까지 바꾸면 거의 80% 정도는 잡불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불은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여러 주제의 글을 쓰는 거고요. 사실 잡불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존중하지 않는 의미가 담겨 있긴 해요. 잡다하다는 뜻이니까. 그래도 많이 쓰는 용어니까 그냥 잡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찍어달라고 했고 오늘 바로 찍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유익하냐면요. 블로그에 어느 정도 글이 쌓였고 블로그 체험단 정도는 다니고 있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밥도 먹고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고 각종 체험도 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 그것도 쓰고 뭐 사면 리뷰도 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블로그는 특정 주제 전문으로 하는 게 더 성장도 빠르고 수익화도 잘 된다. 저하고는 싶은데, 나도 전문성 있어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 되고요. 그냥 애초에 블로그를 아예 시작도 안 해보신 분, 그런 분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글을 쓰세요. 그리고 그냥 내 일기장이다. 나만 볼 공간이고 독자나 광고주, 담당자들의 시선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진짜 재밌게 하다가 언젠가 좀 돈 벌고 싶어지고 하면은 그때 이거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1단계는 내가 어떤 큰 주제를 선택할지 정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네이버 인플루언서 공식 페이지에 있는 20가지의 주제입니다. 네이버가 이쪽에 좀 광고주가 있거나 체류 시간이 있거나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 네이버 찾아와서 이 주제를 많이 보더라. 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듯이 여기 있는 주제가 다 돈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어떤 주제가 나중에 돈 버는지는 참고 영상을 보시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예술에 관련된 주제는 좀 돈이 덜 되게 합니다. 제가 음악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음악, 공연 전시, 도서, 영화 쪽까지는 게임까지 이런 것들은 좀 블로그 쪽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분야여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품 협찬이나 원고료 수익화 기준에선 좀 힘들 수 있어요. 자기 비즈니스 단계로 가면 이런 거 상관없는데 그럼 이거 빼고 이 파란색 빼고 나머지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 돈 벌면서 가장 무난하게 좋은 것들이 요거 3개가 진짜 괜찮아요. 스레드에서 사람들이 내가 다시 시작하면 무슨 주제의 블로그를 하겠다 이런 말 하시는데 보통 저 3개에서 벗어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되게 무색무취여서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고 다 괜찮으면은 저 3개 중에서 고르셔도 괜찮아요. 특히 경제 얼마나 좋습니까? 막 토지 허가제 이런 거, 집 살려고 돈 모으는 거, 투자하는 거 이런 거 공부하면서 글 쓰면 재테크 수익도 늘고 블로그 수익도 있고 일석이조죠. 자,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 그럼 그걸로 하시면 돼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격투기 경기 후기 쓰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걸 쓰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쓰니까 되게 스스로도 재밌어 하시고 글도 재밌고 노출도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선수 이름 땡땡땡 치면 나오고 사실 그렇게 재밌게 쓰는 분야가 있는데 굳이 나랑 안 맞는 그런 분야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평소에 어디다 돈 제일 많이 쓰세요? 필수적인 거 말고. 대출이자 내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제일 돈 많이 쓰는 게 뭐죠? 저는 블로그하고 블로그 강의까지 하다 보니까 돈 쓰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발레 학원만 꼬박꼬박 가요. 추석에 발레복 하나 샀는데 그러면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주제는 발레겠죠? 그쪽은 누가 돈을 안 줘도 글감이 넘쳐요. 토슈즈가 낡아서 새로 사러 갈 거다. 이렇게 사러 간다. 날씨가 추워져서 발목이 안 풀리니까 워머를 살까 고민 중이다. 이런 식으로 글감이 계속 쏟아집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지 보세요. 내 여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내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나요? 저는 원래 무조건 블로그였는데 이번 주에 신혼부부 재테크 전문으로 하신 분이랑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집 사고 싶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이럴 땐 경제 블로그를 해봐도 되겠죠? 제가 경제를 잘 모릅니다. 저 LTV라는 말 어제 처음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면서 하면 돼요. 왜냐면 다수의 타겟층들은 우리 같은 수준이에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면 돼요.
또 세 번째 테스트, 제 경험인데요. 블로그를 해가지고 제품 협찬을 많이 받다 보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문 앞에 상자가 엄청 쌓여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좋거든요. 너무 기쁜데 이게 좀 이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막 책상에 서류 더미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감사하긴 한데 가슴이 턱. 자, 여러분이 바쁜 날에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집 앞에 왔는데 상자가 4개 쌓여 있어요. 큰 상자, 작은 상자, 중간 상자. 아이고, 저거 마감 어떡하지? 오늘도 늦게 자야겠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뜯어봤는데 어떤 제품이 있으면 좋겠나요? 가격은 한 3만 원대로 고정을 할게요. 가성비 이어폰 하나 있는 게 좋나요? 아니면 영양크림 하나 있는 게 좋나요? 아니면 티셔츠 하나 있는 게 좋나요? 뭐 헤어밴드랑 머리띠 세트 예쁜 거. 우리 고양이 새로운 장난감이 있는 게 좋나요? 책이 2권 들어있는 게 좋을까요? 내가 힘들고 지쳐도 이런 쪽 글을 쓰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못 고르겠으면 저 빨간색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뭐 하는 건 여행이 확실히 좋긴 해요. 밖에서 협찬 받는 거. 막 고급스러운 음식 먹고 풀빌라 가고 이런 건 여행인데 원고료를 많이 받는 건 또 저 테크 리빙 경제 쪽이 낫고요. 뷰티 패션 하시려면 얼굴을 노출하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좋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하나 정합니다. 지금 완전 픽스된 게 아니고요. 그냥 중간 과정이니까 편하게 고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제를 경제로 선택했다고 칠게요. 이거는 내가 경제 전문 블로거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좀 겉으로 보기에 이런 주제를 표방하겠다. 이런 주제의 글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써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거 쓰는 게 편하니까 내 생각, 내 상황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굴 위해? 내가 만약에 5년차 미만 직장인의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그러면 2030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정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때는 월급은 적은데 저축량은 많아야 되고 근데 돈 쓰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럼 이제 절약을 해야겠죠. 블로그 체험단 통한 절약법을 할 수도 있겠죠. 앱테크를 통한 절약법을 할 수도 있고 경제 뉴스나 각 종목, 청년을 위한 지원금, 적금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 정책. 주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굴 위해 이야기를 할 건지 그 사람들의 무엇을 해결해 줄 건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괜찮으면 뭐 주말에 갈 성수동 데이트 코스를 한다고 해도 2030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설득력이 있어요. 난 20, 30대 사회초년생 타겟으로 한 경제 블로거로서 주말에 가성비 챙기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성수동에 있는 다양한 팝업 스토어에 놀러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지. 시드머니가 부족하고 저축 절약이 필요하고 경제 지식이 필요한데 막 어려운 거 막 토어즈를 통해서 강남에 집을 살려면 어쩌고 저쩌고 막 갈아타기 막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강남에 집을 못 사요 지금. 돈이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뭐 금리가 뭔지 그리고 실용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청년 어쩌고 통장 또 나온다며요. 금리 되게 높던데.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거. 이런 관점으로 내 블로그를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생각은 했어요. 그럼 표현을 해야 돼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뽑을 때 제일 키워드가 전문성이거든요. 제가 엄청 고민했죠. 아니, 전문성을 너희가 어떻게 판단할 건데?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여러 블로그를 보고 제가 시도를 해본 결과 글 하나하나의 전문성은 당연히 중요해요. 인플루언서가 목적이신 분들은 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쓰는 거 중요하고요. AI 티 안 나게 글 쓰시고 사진도 직접 찍은 거 쓰시고 내 생각과 주관 담아서 중요한데 사실 막상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겉모양이 중요합니다. 껍데기. 블로그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죠? 제 블로그 껍데기입니다. 이쁘죠? 여기 이쪽에 있는 이런 거 스킨이고요. 이런 건 프롤로그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소개글, 그리고 각종 위젯들. 내려가면 카테고리도 있어요. 정리해볼게요. 내 블로그를 겉으로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서 눌렀을 때 전문성이 보이려면 뭐가 눈에 들어오냐. 스킨, 소개글, 블로그 제목, 닉네임, 프롤로그 설정해 놓는 거, 카테고리, 공지글 이 정도 있습니다. 스킨부터 볼게요. 자, 보시 깨끗하고 괜찮지 않나요? 물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돈 잘 버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방문자 수도 막 10만 명씩 넘게 오고 글 너무 잘 쓰고 아니면 되게 자극적으로 쓰고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근데 우리 그런가요? 안 그렇죠? 그러면 껍데기라도 이쁘면 좋다. 여기 있는 여자 나는 사람이다. 나 AI 아니다. 그리고 나 여자다. 여자를 위한 제품 난 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가 대략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귀여운 캐릭터 그리고 이메일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나 사진 잘 찍어요. 그런 의미고요. 나 인플루언서예요.
가끔 인플루언서인데 인플루언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숨겨놓은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인플루언서시면 좀 약간 눈에 띄게 소개글이나 위젯이나 뭐 그래야 돈을 벌죠. 그리고 스레드. 블로그 다음으로 재밌게 하고 있는 스레드 넣었습니다. 요건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요. 사실 그냥 일반 검색자들은 모바일 버전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제 경우 80%가 다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에서는 스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PC 버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수익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광고주, 광고 대행사 담당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담당자. 결국 내 블로그에 돈 주러 오는 사람들은 PC 버전을 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스킨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2023년 8월이죠. 블로그 한 지 7개월, 6개월 됐을 때. 포스팅하다가 좀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렸는데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따서 넣었답니다.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인플루언서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붙었어요. 이것도 좀 프로와 같진 않은데 이거랑 비교하시면 음악을 좋아하는 김동글. 김동글 K-pop 아카데미 새롭게 들리는 음악. 다르죠? 윤상 K-pop 화성학. 소개글 보세요. 알던 노래도 새롭게 들리는 음악 분석글. K-pop 심층 리뷰하고 가사 해석하는 김동글입니다. 공지에는 제가 어떻게 이 블로그를 꾸려나가고 있는지 그러고 싶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돈 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돈 주고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사진, 괜찮은 사진 있죠? 사람 나온 사진이 좋아요. 그걸 그냥 이 위쪽에 설정창에서 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블로그로 이미 얼마 번다. 좀 더 벌고 싶다. 그때 바꾸세요. 제가 혼자서 하려고 한 게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이거 이 홈페이지형 클릭하면 누르면 가는 거 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넣어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위젯 넣기. 하나하나 뭔가 표현하는 거죠. 나 인플루언서야. 나 순위도 높다. 나 이웃도 많아. 좀 속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어필할 수 있는 건 어필해야죠. 이게 아무래도 블로그 딱 켰을 때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준비하신 분들은 많이 맡기긴 해요. 그냥 비주얼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내 블로그 컨셉을 담아야 되거든요. 내 블로그의 독창성과 뾰족함을 여기 드러내는 거죠. 그럼 소개글은 우리가 지금도 바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제 거 어떻게 썼나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엄청 뾰족하지 않은데 전 타겟층이 바쁜 직장인 그리고 AI 궁금한 사람 또 조만간 결혼 준비를 할 거고 20대 여자애 직장인이고 1인 가구다. 좀 되게 뭐가 많죠? 이걸 보고 좀 공감이 되신 분들은 절 이웃 추가하거나 보시겠죠. 광고주 분들도 20대 여자를 위한 제품을 뭐 하려면 예를 들어 그때 코웨이 키링 그 깜찍한 거 그런 걸 진심으로 리뷰할 수 있는 테크 블로거는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신뢰성을 더해주는 멘트. LG전자 베스트샵 서포터즈 일기로서 활동을 했다. 또 스레드는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냥 넣었어요. 또 중요한 거 이거 이메일은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돈 벌고 싶으면 제안 받고 싶으면 꼭 넣으세요. 또 닉네임은 잠깐 얘기하자면 너무 일반적인 명사로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돈 버는 사람 이러면 돈 버는 사람 검색했을 때 제가 나올까요? 돈 버는 사람 해당이 너무 많으니까 안 나오죠? 김동글 치면 나오죠? 이렇게 좀 고유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내 주제랑 약간 연결되면 더 좋죠. 땡땡 IT라던가 땡땡냥이 이러면은 양이니까 고양이 얘기하나 보다 싶겠죠? 챗GPT랑 얘기 많이 해보세요. 내가 블로그 주제를 지금 뭐뭐뭐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평소 좋아하는 주제는 뭐고 내가 시간 많이 쓰는 건 뭐고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건 이 주제고 내가 앞으로 받고 싶은 제품군은 이런 건데 내 원래 특성과 이 주제의 연관성을 같이 생각을 해보자. 나의 타겟층 어떻게 정할까? 내가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이거 영상 하나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주제 바꿀 때 침대에서든 산책할 때는 며칠 내내 고민했어요. 브랜딩이고 타깃 설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픽스되는 게 아니고 하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프롤로그 설정. 블로그를 딱 클릭했을 때 이렇게 글만 뜬 데가 있고요. 프롤로그가 다 뜬 데가 있는데 이게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블로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눈에 보기가 좋아서 이걸 선호합니다. 인플루언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이걸로 하시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이 뜨는 게 좋더라고요. AI 사진과 AI 글이 범람하는 시대에서 우리 장기는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사용기 경험과 함께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여긴 제가 특 사진이 좀 잘 나온 친구들 넣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리뷰한 제품들. 저도 솔직히 정보성 글이 이따만큼 많고 제가 직접 사진 찍고 리뷰하는 글은 적어요. 하지만 프롤로그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직접 사진 찍고 리뷰하는 게 메인으로 삼은 블로그 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원래 AI 얘기하다가 제가 직접 쓴 칼럼 비스무리한 걸로 바꿨습니다. 저도 이 테크를 이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제 주관이 생기더라고요. 원래는 아이폰 하나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뭐 아이폰이 새로 나왔대. 그럼 아이폰이 새로 나온 거지 뭐 할 말이 있어요.
나왔네, 못생겼네, 또 팔리겠지. 많은 게 없으면 칭찬도 욕도 못해요. 근데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주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악 때도 똑같았어요. 음악도 좋아하는 음악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냥 음악 들으면 음악이네, 빠른 음악이다, 그거지 뭐 감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내가 이쪽에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냥 하면서 공부하면서 스스로 즐겁고 오래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은 생깁니다. 블로그 하기 충분한 전문성은 생겨요. 이제 카테고리 설정 어떻게 해나 볼게요. 요 파트가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이걸 제가 강의 때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세히 말할게요. 이 카테고리가 큰 카테고리가 있고 작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를 접을 수도 있고요, 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메인으로 삼은 그 주제를 펼치고 많아 보이게 하세요. 요만큼 테크예요. 그리고 여기는 김동글 성장기는 이제 제 얘기예요. 제 브랜딩, 저의 생각. 서포터즈는 2개는 테크 관련인데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크에 넣긴 좀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제가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떻게 성실하게 활동해야 하는지 딱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LG,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아트박스, 대전, 천안 이렇게 이랬으니까 아, 그래도 어디 가서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따로 뺐습니다. 김동글 K-pop 아카데미는 제가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고 7개월 있다가 인플루언서 붙었어요. 그리고 한 1년 하다가 테크를 1년 넘게 좀 해서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활동 기간이 제 음악이에요. 준비 기간 서너 달까지 해서 요만큼이 다 음악이기 때문에 사실 제 블로그 비중은요, 음악이 많았어요. 방금 보고 왔는데 음악이 600개예요. 테크가 1000개. 와, 그동안 많이 쓰긴 했다. 여러분도 모르셨죠? 제가 음악 블로그 했는지. 제가 맨날 말하고 다녀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록하는 김동글 여기거는 잡다한 글을 다 넣어놓은 거죠. 제가 발레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여기저기 공연 전시 다니고, 꾸미고, 원래는 뭐 맛집, 책, 뷰티 등등 다양했는데 그냥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었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 리뷰 하나로 다 몰아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이렇게 숨어있긴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글 보시고 재밌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영락 없는 테크 블로거 모르겠죠? 또 여행 이야기. 제가 사실 여행으로 블로그 시작했기 때문에 여행 글이 170개나 되고 폴더도 이렇게 많답니다. 하지만 접어놓으면 모른다. 그리고 한 개 더 팁이 있는데 포스팅을 여기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큰 폴더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냐? 여기를 눌러도 내 포스팅이 안 떠요. 제가 갑자기 이제 와서 속눈썹 펌을 가고 싶어서 김동글 블로그로 속눈썹 펌을 다녔어요. 그러면 여기 넣으면 돼요. 여기 넣으면 일단 프롤로그에 안 들어와요. 담당자가 김동글 블로그 링크 받아서 들어갔을 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글에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신 글을 제가 글을 많이 써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여기 눌렀을 때 안 뜨고 오로지 여기 눌렀을 때만 제가 속눈썹법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감쪽하지 않아요? 최신 글을 보려면 블로그 버튼 눌러가지고 이 조그만 거 눌러가지고 목록을 열어야 돼요. 5개밖에 안 보여요. 꼼꼼한 사람은 이렇게 보겠죠. 이 30개 보고 김동글이가 어떤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인가, 이 사람 테크 블로그라고 하고 맨날 곱창 먹고 삼겹살 먹네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되게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여기 있는 블로그 글씨를 누를 때 어떤 카테고리로 갈 수 있을지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잡부려서 이제 블로그 새로 파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파도 됩니다. 안 파도 돼요. 한 100개만 새로 쓰고 이렇게 카테고리 숨겨놓으면은 나의 역사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쓴 글들이 너무 부끄러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블로그 시작할 때 쓴 글들도 되게 우리 생각에 담겨있고 기록이고 추억이잖아요. 그런 거랑 쭉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카테고리 설정창은 여기 에딧 누르시면 되고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하나 볼게요. 페이지당 글 1개로 하세요. 페이지당 글 여러 개로 해놔가지고 스크롤 내려도 글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그렇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최대한 확대를 해서 스크롤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면 테크 아닌 게 더 길어요. 테크는 요만큼? 테크 아닌 게 요만큼? 근데 모르겠죠? 실제로 보면 왜? 접으니까. 카테고리 기본적으로 펼칠 건지 접을 건지 선택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던데 전체 글은 접기가 불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는 접기 선택지가 안 뜨고요. 특정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큰 카테고리를 펼치거나 접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의 글 개수를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테크만 표시를 해놨고 나머지는 일부러 숫자 가려놨어요. 가려놔야 내 주제 글 아닌 게 더 적어 보이죠? 주제 분류는 기본적으로 테크로 해놔야 포스팅 할 때마다 설정 안 해도 돼서 편해요. 그리고 요것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앨범형으로 되면은 카테고리 눌렀을 때 썸네일이 다 뜨고요. 블로그형으로 하면 내 썸네일을 안 떠요. 사실 보는 입장에선 앨범형이 좋더라고요. 근데 왜 블로그형으로 해놨을까?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썸네일 못 보게 하려고. 모바일로 보면 다 보이지만 이걸로 하면 내 썸네일을 다른 사람들이 좀 보기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썸네일 비율 이거 정방형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블로그 막 10년, 20년 하신 분들 중에 원본 비율로 해가지고 어떤 글을 이랬다가 어떤 글을 이랬다가 썸네일 비율이 막 바뀌어요. 근데 저는 이게 확실히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죠.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이것까지 하시면 진짜 PC에서는 다 숨기는 거예요. 발레로 해볼게요. 발레를 기본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고 내 블로그에 가보시면 짜잔! 발레 블로그 같죠? 여기서 최신 글을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내려가가지고 이걸 눌러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카테고리를 아예 접어놔요. 이렇게까지 접어놓으면 이건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카테고리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려드렸죠? 이거 도움 되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개인적으로 엄청 단언하는 건 싫어하는데 이건 진짜 안 돼요. 카테고리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삭제하는 거. 이거 했다가 진짜 대참사를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시면 글 다 삭제되고요. 그 안에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것도 삭제되고요. 문제는 예약한 글도 삭제돼요. 그래서 글 300개, 400개씩 날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무턱대고 삭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비공개를 하시면 안 보이니까 이걸로 하시기 바래요. 카테고리 삭제, 노노, 비공개. 비공개도 몇백 개 갑자기 하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저 인플루언서 준비할 때 갑자기 한 3, 400개 다 비공개했다가 지수가 떨어졌어요. 다시 올리게 했는데. 그 스토리도 궁금하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공지. 블로그에 좀 관심 갖다 보면 공지 누르게 되는데요. 모바일 레스토랑이 잘 띄고 저는 공지글에 그냥 가장 메인 소식, 근황. 네이버 메인 가가지고 방문자 수가 35,000명 나온 날, 그리고 강의 잘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또 내가 파는 거. CPA 링크 있죠. 추천인 코드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다 모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추천인 코드 모음 이렇게 글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공지 같은 거 이벤트 한다 쓰시고 이것도 제가 CPA 하는 거고 이거는 이웃분들을 위해 쓴 정보글이죠. 인플루언서 선정 후기 어떻게 됐는지 이거 보시면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 보면은 그거 보고 저한테 호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고 블로그에 진심 있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쓰긴 좀 오래 걸리겠죠?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거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건 사실 엄청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만 그냥 시도만 해보는 수준으로 하고 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소개글 그리고 프롤로그로 설정해놓기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어떻게 구성할지 챗GPT랑 같이 얘기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자신 있는 거 실사 사진 있는 거를 프롤로그에 설정해놓고 나중에 천천히 스킨이랑 모바일 스킨 그리고 공지글까지 바꾸시면 됩니다. 벌써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럼 모바일 얘기를 조금 할게요.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모바일로 하면 티가 나냐?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별 게시글 수가 바로 보이고 최신 글도 바로 보이고 테크 블로그라고 해놓고 나는 솔로로 방문자 수 다 얻는다고 해봐요. PC로는 숨길 수 있는데 모바일로는 좀 보입니다.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스킨을 PC 버전이랑 거의 맞췄고 돈 주고 맡긴 거예요. 공지 떡하니 뜹니다. 소개도 뜹니다. 모바일은 대표 글이 떠요. 인기 글도 띄울 수 있는데 많이 없애는 거 아시죠? 키워드 뺏길까봐. 그리고 내 컨셉에 안 맞는 게시글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독자분들을 위해 쓴 거예요. 블로그 체험단 노션 템플릿 무료 공유하고 있어요. 인스타툰 자동화 체포 공유하고 있어요. 지수 분석 사이트 이건 CPA이자 좋은 정보글이고 챗GPT CPA고 AI 사용법 재밌다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제가 했던 가전 중에서 거의 제일 고가 좋았던 거 네이버 메일에 이미지 서명 넣는 법 비즈니스 매너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지금 들어가서 보고 싶으시죠? 제 블로그 보러 와주시는 분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리고 SNS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 스레드까지 여기 넣었어요. 또 블로그랑 클립이랑 따로 보이고 근데 중요한 게 카테고리별 게시글 수가 다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 티나요. 테크가 이만큼, 테크 아니게 이만큼. 저 처음에 테크 블로그로 전향했을 때 친구의 친구가 보고 막 얘기했대요. 근데 테크 관련된 글이 적은데? 저처럼 카테고리를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그냥 확 병합을 해버리면 더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 다 남기고 싶었습니다. 또 이렇게 내리면 제가 최근에 쓴 글들이 어떤 글들인지 다 보입니다. 보통 다 테크 얘기네요. 가끔 터키 여행 글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오셨나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우리는 이제 잡불이 아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린 지금 블로그의 타겟층 정해졌고 큰 주제, 작은 주제, 카테고리, 공지글, 소개글 다 세팅됐어요. 이제 글만 쓰면 돼요. 그거에 맞는 글. 지금 내가 표방한 그 수준의 블로그랑 내가 지금 맞지 않을지라도 그 방향을 해서 좀 나아가면 됩니다. 겉모양이 꾸며졌으면 이제 개별 글 퀄리티, 글, 사진, 실력이 중요할 거고 또 상위 노출이 되는지 실제로 테크 블로그로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상위 노출돼서 검색 유입이 되는지 중요할 거고요. 그거 두 개만 하면 사실 완전제예요. 겉으로 보이는 전문성, 큰 주제, 작은 주제, 타겟층, 개별 퀄리티, 상위 노출.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바닥에서부터 노력을 하다 보면 뭐가 바뀌냐면요. 상위 노출이 더 잘 돼요. 똑같이 쓰더라도. 왜냐면 C랭크란 게 있으니까. 네이버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을 우대하거든요. 전에 안 잡히던 게 다시 잡힙니다. 제가 수강생들 봐주면서 이 4주만 해도 봤어요. 준체 2가 최적사에 끼어 있고 C랭크 쌓이면 지수도 이겨요. 물론 안 이길 때도 있고 지속기간에서 차이가 나지만 지수도 이기고 스마트 블록도 더 잘 잡히고 그래서 쓰면서도 되게 보람차요. 그리고 뭐가 좋냐면 내 자체가 성장을 해요. 이 블로그, 글 쓰는 블로거 자체가 이 지식이 생기면서 원래는 하나도 모르고 내 의견 자체가 없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뭔 말인지 알겠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생기고 주관이 생기고 컨셉이 생기고 그렇게 뾰족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좋아지고 노출이 잘 되면요. 이제 연락이 와요. 알아서 연락이 와요. 동글님 이거 리뷰해 주십사 하는데 평소 원고료를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이렇게 연락 옵니다. 그리고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이제 나에 맞게 수정할 거잖아요. 그렇게 블로그를 성장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너무 머리 아프시고 갑자기 블로그 하기 싫어졌으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잊으시고 그냥 아무거나 리뷰하세요. 잡불이라도 되세요. 잡불이라도 하는 게 블로그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거의 없어요. 아까 그 카테고리 삭제하는 거 빼고는 절대적인 거 없고 다 내 지금 실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블로그를 아예 안 하고 계시면 지금 그냥 일단 해보시고요. 그때는 뭐 키워드 같은 거 몰라도 그냥 주제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아무 말이나 뭐 생각이든 경험한 거든 밥 먹은 거든 어디 간 거든 다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글이 좀 쌓이고 좀 어느 정도 유입이 생기기 시작했으면 체험단 신청하세요. 체험단이 왜 좋냐? 우리가 본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 어른들인데 아무 주는 것 없는 블로그를 매일 밤 계속 하기가 어렵거든요. 체험단 하면 어떻게 하냐? 나한테 얻는 게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얻는 게 있고 생활이 달라지고 또 뽑히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고 습관이 생깁니다. 요 단계까지는 사실 유료로 블로그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랑 스레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점점 성장을 했는데 방문자 수가 300, 200 거기서 계속 머물고 1년 내내 똑같은 체험을 하고 안 잡히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전자책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쇼핑 카이트가 나온 건 알겠는데 김동글 유튜브 보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고 원고료는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면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강의는 1기가 지금 막 끝났고 2기는 2026년 1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면 고정 댓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상 봤으니까 씻으면서 양치하면서 블로그 주제를 뭘 할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꾸기 쉬운 것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아주 딥하게 풀었는데요. 저랑 비슷한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글이었습니다.